최악의 한 수입니다. 가격을 상한제를 둬서 성공했던 경우가 역사상 단 한 번도 없거든요. 네. 저는 이게 2013년도가 생각이 나거든요. 2008년도 금융위기서부터 시작된 5년 장기 하락의 마지막 바닥 지점에 매매 물건은 쏟아지고 전세는 제로고 전세가는 폭등하고 이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면 외국처럼 이제 면접을 보는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실전 투자자로 유명하시죠. 소쿨님 모시고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소쿨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또 이제 모시면서 네. 뭐 이런저런 얘기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마침 오늘 촬영 날 지금 갑자기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재지정한다고 하면서 네. 지금 아주 뭐 인터넷에서 뭐 지금 난립니다. 난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모신 김에 네. 이거부터 안 물어볼 수가 없어서 저도 오전에 발표되는 거 보고 네. 지금 막 공부하다 왔어요. 그래서 서초구, 강남구, 네. 송파구, 용산구까지 네. 용산구까지 4개 구를 전역을 6개월 동안 그러니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는데요. 네. 와, 이거는 역대급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원래 지정한 것보다 네. 더 많이 지정을 해버린 거잖아요. 어찌 보면은. 그렇죠. 서초는 원래 없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지정을 해갖고 서초 분들이 이게 뭐지 그러면서 이제 네. 잠실과 이제 강남 대치동 쪽에 사람들의 이제 5년 동안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이제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지금 예전에는 뭐 잠삼대청 이래서 이제 동으로 막 이렇게 지정을 하고 하니까 네. 안 된 동들도 많아서 그렇죠. 사실 일부 지역이었는데 이제는 아예 구로 지정을 그렇죠. 해버리니까 예. 지금 아파트가 뭐 40만 호가 넘게 지금 뭐 다 지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정책을 좀 발표한 건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최근에 그 강남 3구 집중적으로 오르고 있어요. 반포하고 네. 잠실이 그동안 한 2년 반 동안 엄청 상승을 했는데 네. 요번에 40일 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를 해지를 하면서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어요. 이거는 거의 한 2021년도 폭등장만큼 상승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물건이 없었어요. 매도자가 부르는 가격을 그냥 다 받고 샀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게 지방 부유층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강남은 아니 뭐 토지가 있어갖고 다 못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네네네. 이제 전세 끼고 샀단 말이죠. 그래서 네. 전세 물건들이 강남 3구에 지금 많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실수요자보다는 전세를 끼고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다. 네네. 그래서 가수요가 많이 급증하니까 정부 입장에선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정부가 이제 대행 체제긴 하지만 네. 우리도 뭔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한시적으로 6개월 동안만 걸었단 말이에요. 그럼 6개월 뒤에는 이제 이번 대행 정부가 끝나지 않을까 하는 네네.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뭐 정책을 뭐 한두 달 걸 수는 없으니까 뭐 네. 3개월 아니면 6개월, 1년일 텐데 네, 그렇죠. 한 6개월 정도는 잡아야 된다라고 네, 생각하고 네. 한 것 같다. 그냥 그만큼 시장이 좀 뜨거웠다라고 봐야 되겠죠. 너무 과열이었어요. 어느 정도나 올랐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 거래량이 작년 여름에 24년도 9천 건 가까이 아파트 거래량이 있었는데 네. 12월 달에 2,900건까지 급감을 했거든요. 네. 근데 다시 1월부터 강남 3구 쪽은 야금야금 오르더니 2월 달 오세훈 서울시장이 쏘아 올린 네. 큰 공, 네. 오쏘공이라고 인터넷에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토지 해지를 통해서 잠실과 반포 쪽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네. 거기다가 이제 대치 뭐 그쪽이 이제 해제 지역이 집중적으로 이제 매수세가 들어갔죠. 근데 거기서 이제 물건들이 싹 사라지니까 그 옆에 지역, 심지어 강동이나 이제 강북, 마용성까지도 엄청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부 입장에선 제일 두려운 게 이런 폭등장의 확산을 되게 두려워해요. 근데 네. 그 확산이 실질적으로 발생을 해서 지지난주에는 서울의 주요 지역에 강남 쪽에 그 정부에서 합동조사반이 네. 그 규제를 하려고 이제 맞아. 규제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잠실 쪽 부동산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커피숍에 숨어서 이제 집 보여주고 막 그러시던데 부동산 사장님들도 아니 이게 자본주의 시장에서 물가가 오르고 수요가 몰리는데 공급은 없고 하는 이런 부분을 너무 규제가 심한 거 아니냐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 주에 오늘 그냥 발표를 해버려서 과열은 맞아요.
올 초까지만 1월까지만 해도 이제 한 3,000건, 4,000건 넘어서더니 2월 달에 그렇게 거래가 되기 시작하더니 3월 달에 벌써 한 8,000건, 6,000건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강북이나 비강남권의 서울 지역, 경기도 지역은 오르는 지역이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강남 쪽만 그래서 강남 쪽을 타겟으로 정해서 규제를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궁금하실 게 아마 이런 걸 것 같아요.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즉시 지정은 안 되고 이제 네. 법 조항을 보니까 뭐 5일인가 이렇게 이제 시간의 여유를 좀 둬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는 앞으로 한 4, 5일 정도 네. 이후에 이제 발효가 되는데 그 다음 사이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부터 한번 좀 궁금하니까 좀 지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사장님들이 지금 전화통이 불이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번 아. 주까지는 그래도 토어제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해제가 됐기 때문에 이건 잠실 주말에 어떻게 해야 쪽이나 될까? 반포 쪽에 그냥 계약금 넣어야죠. 네. 아 근데 이게 매도자들이 이 상황에서 네. 더 부를 거 아니에요. 더 부르죠. 그러니까요. 이게 토어제 지정이 되던 5년 전에도 이랬어요. 맞아요. 토어제 지정이 된다 예고를 하고 그 전에 엄청나게 잠실에서도 맞아요. 거래가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그 그래프들 보면 거래량이 토어제 발효 직전에 엄청 났었어요. 네, 그래서 네. 가격을 상방을 딱 끌어올렸다가 그리고 한번 22년도에 금리 폭등으로 주저앉았었죠. 네. 그러면은 이번 4, 5일간의 뭐 단기 급등은 어쩔 수 없을 것이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그러면은 네. 좀 거래가 좀 급감하고 좀 이렇게 시장이 좀 잠잠해질까요? 그 당시에는 22년도에 금리 폭등 때문에 네. 거래가 주저앉았던 건데요. 이번에는 그런 이슈는 없고요. 그리고 여기 강남 3구 쪽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규제를 했는데 벌써 강남 3구 쪽은 물건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지금 상당히 줄어들고 있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강동이라든가 고덕 쪽이라든가 마용성 쪽으로 지금 번져나가고 있거든요. 네. 심지어 노원구나 분당 쪽도 거래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를 규제한다고 해서 그 확산을 멈추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뭐 이상한 표현이지만 좀 늦었다. 한 발 늦었다. 이게 이미 거래는 다 해버렸다. 그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한 40일 만에 해제한 지 40일 만에 규제를 했기 때문에 대응이 늦었다고 보진 않아요. 정부 네.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했는데 네. 시장이 그동안에 너무 서울의 공급이 적다 보니까 그리고 시중에 통화량이 돈이 많이 풀린 거를 많은 자산가들이 이제 눈치를 챘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자산 에셋 파킹 개념으로 어딘가에 돈을 담아야 되는데 네. 국장도 무너지고 미장도 무너지고 뭐 코인도 폭락하는 상황에서 어디다 돈을 담글 데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강남 3구에 똘똘한 한 채로 모이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다시 이제 이어지는 궁금함은 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샀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과거보다는 어쨌든 훨씬 대규모로 지금 지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처음이죠 이렇게. 네, 이거 엄청나게 많은 범위를 지금 지정을 해놨는데 그러면 네. 이제 뭐 소위 옆에 있는 이제 강동이라든지 뭐 동작이라든지 이런 네. 동네들 네. 뭐 이런 동네로 이제 풍선 효과가 과거처럼 갈 것이냐? 벌써 가고 있죠. 아니면은 네, 데이터상. 아니면은 야 이거 너무 지금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네. 약간은 좀 약간 주저할 수도 있을까? 왜냐면 지금 정부에서 추가로 더 지정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엄포를 놨거든요. 분위기 안 좋으면 뭐 이렇게 더 한다 이러다 버리니까 여기서 겁을 먹을 것이냐 이게 좀 궁금할 것 같아요. 네. 당분간 위축은 잠깐은 있겠지만 네. 장기적으로는 이게 시장의 논리로 보면 정책의 논리로 보면 지금 상황에서 위축되는 게 맞는데 시장의 논리로 봤을 때 이제 한 4가지 정도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수요는 여전하고요. 네. 그리고 금리 하락은 지금 올해 내년까지 금리 하락은 고정돼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공급이 충분하냐 봤을 때 강남은 그 메이플 자이 서초 쪽이랑 그리고 서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동대문구에 공급이 조금 있는 거 외에는 앞으로 3년간은 공급 절벽이 확정돼 있거든요. 네. 지금부터 땅을 파고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지어도 3년이 걸리니까요. 네. 그 앞에 허가 부분을 많이 안 해놨기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박원순 서울시장서부터 시작해서 지난 문재인 정권 때도 정책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규제를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공급까지도 그런데 이제 통화량이라고 해서 이제 M2 우리가 많이 보는 한국은행에서
통화량 지표로 삼는 M2가 4천조가 넘었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돈이 갈 데가 없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제 탄핵 정국이지만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시중에 뭐 지역 화폐서부터 시작해서 무상으로 돈을 25만 원씩 나눠준다 하면서 시중에 엄청나게 돈이 풀리고 있단 말이죠. 네. 풀리려고 예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현재 상황은 자영업자들은 다 망하고 있고 시중에 돈은 풀리고 공급은 부족하고 수요는 넘치고 이런 거대한 쓰나미가 오고 있는 제2의 코로나 같은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해요, 지금이. 네. 그래서 앞으로 하락은 힘든데 정부에서 어거지로 상승을 막고 있다. 네.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토거제를 안 풀었어야 된다고 볼까요? 그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은 그래도 풀고 차라리 재지정을 안 했었던 게 맞았을까요? 지금 이게 어찌 보면 풀었다가 다시 재지정하니까 이게 최악의 한 수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있거든요. 맞습니다. 최악의 한 수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가격을 상한제를 둬서 성공했던 경우가 역사상 단 한 번도 없거든요. 네. 근데 가격을 상한선을 지정하고 거래를 마비시켜서 시장을 안정화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정책적인 발상이죠. 네. 반시장적인 발상이죠. 잠깐 지연시키는 거지 해결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언발에 문제 오줌 해결은. 느끼죠.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재지정을 안 했었던 게 차라리 나았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자기 그 요번 대행 체제에 지나가는 순간만이라도 모면하고자 6개월 지정을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조금 이제 과열은 일어날 수밖에 없었잖아요. 워낙 뭐 한 4, 5년을 이제 묶어놨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용수철처럼 눌렀던 네. 게 튕겨 나온 거지. 네. 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다시 재지정을 하면 다시 이제 용수철을 또 누르겠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튀어 올랐는데 다시 누르고 근데 있으니까 누르는데 이제 더 넓은 지역을 누르겠다는 네. 거니 이게 나중에 또 언제 풀릴지 모르겠지만 풀리면은 더 큰 또 상승이 일어날 텐데 이게 참 그렇게 걱정이에요. 국소 지역을 눌렀는데도 요 정도 상승이었는데 네, 더 많은 지역 그리고 정부에서 오늘 아침에 발표했듯이 네. 전 지역을 뭐 서울 전 지역을 확대해서 지정하겠다까지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래 버리면 정말로 돈 있는 사람들만 그리고 네. 서울 사람들만 진짜 좋은 자산을 구입할 수 있고 네. 지방이나 경기도에서 서울에 실거주를 할 수 없는 토지에 해당 안 되는 분들은 자산의 상승을 볼 수 없는 최악의 수가 된 거죠. 말씀하신 대로. 야,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지금 한 연초에 상승세가 좀 있었는데 네. 잠깐 좀 주춤하다가 뭐 다시 또 어쨌든 하반기에는 또 상승으로 간다고 봐야 될까 아니면은 뭐 다른 악재들도 있기 때문에 상승이라기보다는 좀 약간 횡보로 간다고 봐야 될까요? 뭐 그건 이제 정리하면.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서울에서도 이제 강남 3구만 집중적으로 폭등 장세였었고 네. 이제 그 온기가 강북이나 비강남권 그리고 경기권까지 지금 퍼져 나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정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강남 쪽은 어쨌든 한 텀 쉬고 가는 타이밍이 될 것 같고 비강남권 이제 온기가 돌기 시작하는 이제 노도강이라든가 마용성 같은 경우에 이제 거래가 멈추겠죠.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특히나 자금 여력이 부족해서 지금 요번에 나온 거 보니까 대출 규제까지도 이제 하겠다 네. 엄포를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뉴스에 굉장히 민감하시거든요. 자금 여력이 약하신 분들은. 근데 네. 강남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제 지방 유지분들이라든가 서울에서 전문직들 그리고 대기업 한 20년 차 이런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자금의 문제도 없고 서울에 실거주, 강남에 실거주를 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유리합니다. 그래서 강남의 상승은 주춤할 수는 있지만 많이 가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비강남권은 오히려 위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주택자 규제가 있기 때문에 다 똘똘한 한 채로 몰리면서 강남이 폭등했던 이력이 있었던 거거든요. 몇 년 동안. 네. 그 상황에서 오히려 강남에 이제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자산 가치로나 실수요 사용 가치로나 너무나 좋기 때문에 오히려 노원구나 비강남권 경기권에는 지금 전세 물건 없이 매매 물건만 엄청나게 쌓이고 있어요. 네. 거기다가 내년쯤 되면은 이제 임대사업자 아파트 임대사업자 장기 8년이 2018년도에 마감했던 게 이제 8년치가 2026년이 도래하거든요. 네. 저도 임대사업자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내년에 그냥 다 팔아서 네. 강남에 똘똘한 거를 더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경기권이나
비강남권은 침체장을 맞이하고 전세 제로 단지가 지금 뜨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전세가 폭등으로 우선 갈 거라고 봅니다. 지금 전세 얘기해 주셔가지고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전세가 폭등한다라는 건 결국에는 네.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수요 대비 공급이 적은 거라고 봐야 될 텐데 네. 그러면은 이제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이미 지어져 있는 것들도 공급이고 뭐 네. 지금 뭐 가구 보급률도 뭐 100% 넘는데 네. 경기도는 왜 이게 부족하냐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공급 얘기 좀 그만해라 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왜 공급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건지 한번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급이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데이터로 매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3년 동안 부족하고요. 그게 그러니까 신규 생기는 게 부족하고 기존의 물량들도 특히 전세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다주택자들은 네. 지난 정권 5년과 요번 정권 3년, 8년 동안 그 적폐? 네. 적폐로 고통받았거든요. 네. 뭐 5%밖에 못 올리고 2년이 4년이 되고 그래서 이제 딜만큼 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세 물건을 다 없애고 월세화 하든가 매매로 내놓고 있어요. 네.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내년이 그게 이제 마지막 도래하는 시기란 말이에요. 8년 장기 임대 8년짜리 네. 2018년도에 지정이 됐었는데 그때가 이제 26년이면 이제 기다리던 이제 양도세 면제까지 주는 만기란 말이죠. 그래서 벌써부터 많은 물건들이 2017년도에 임대사업자 하셨던 분들이 올해도 많이 내놓고 있는데 네. 그래서 최근에 저도 작년 가을까지만 해도 역전세 공실로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어요. 몇 채가 그렇게 나서 왜 그럴까 하다가 작년 겨울부터 올 상반기에는 그 세입자분이 전화 와서 이제 2년 재계약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래서 뭐 그냥 5%밖에 못 올립니다. 임대사업자 물건이라서 네. 재계약하시죠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네 전화를 해봤더니 부동산 사장님이 전세 물건이 제로라고. 네. 1000세대, 2000세대에서 지금 경기도 웬만한 지역들은 전세 물건이 제로인 단지들이 뜨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게 2013년도가 생각이 나거든요. 그 2008년도 금융위기서부터 시작된 5년 장기 하락의 마지막 바닥 지점에 매매 물건은 쏟아지고 전세는 제로고 전세가는 폭등하고 그래서 얼핏 봐도 경기도의 외곽순환도로 라인 쪽으로는 전세 물건이 없고 월세 물건조차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 상황으로 가버리면 다주택자들이 이제 견디다 못해서 이제 수익이고 뭐고 나는 이렇게 8년 동안 고통받기 싫다 그러면서 이제 다 던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역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이 투자할 때가 맞는데 네. 저조차도 다주택자 규제 때문에 취득세 중과 때문에 12.4%를 내고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네. 3억 5천짜리 경기도의 아파트를 사서 전세를 놓고 싶어도 취득세가 4천만 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팔아야 되는. 그래서 1000세대의 매매 물건이 100채, 200채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전세가는 폭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 뭐 다주택으로 가지고 계시던 분들이 원래라면 전세를 좀 줘서 또 굴려야 되는데 나는 진짜 싫다. 나 그냥 매매로 사실 거면 사시고 아니면 뭐 마세요. 뭐 이런 걸로 지금 계속 간다는 거잖아요. 나 그렇죠. 정리하고 싶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동네에 사고 싶진 않은데 거주는 해야 될 분들은 전세를 찾고 있는데 전세를 안 주니까 집주인들이 그러니까 전세가 올라가고 그럼 매매를 해야 되는데 매매는 폭락하고 있습니다. 매매는 또 사기가 싫어. 전세는 폭등하고 그러니까 이 거주하셔야 되는 분도 매매는 네. 사기 싫으니까 이게 안 맞는 거군요. 네. 야, 그럼 이게 해결이 쉽지 않네요. 굉장히 어렵죠. 이 분위기는 이제 바뀌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다주택을 갑자기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지 않는 한. 네. 이거 좀 어려운 이 상황이 상황이네요. 계속 지속이 되면 외국처럼 이제 면접을 보는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은 정해져 있고 상한제로 네. 들어오려는 사람은 많고 그렇죠. 집은 낙후되고 왜냐하면 저는 인테리어 공사를 2억짜리도 1000만 원, 2000만 원 들여서 샤시부터 뜯고 네. 전체 전체 트골3를 공사를 해주고 전세를 놨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보통 이제 전세를 놓을 때는 이제 도배장판 이제 싼 거로 해주고 그냥 놓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세입자도 좋은 집에서 살고 있고 저희 세입자는 이제 계속 이제 여기 이 동네에서 이 집이 제일 좋아. 네네. 수리가 이 동네에서 전셋집 중에서 제일 좋아. 해서 세입자도 계속 안 나가고 사시고 싶어 하시고 이런 선순환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좋은 집들이 다 이제 매매로 팔려버리고 이제 아주 1층이라든가 곰팡이 잔뜩 난 집들만 남아 있죠. 네. 근데 그런 것조차도 이제 면접을 보고 들어가야 되는 외국 같은 상황이 오게 돼 있죠. 그리고 월세가는 폭등하겠죠. 그러니까 가격 제한이나 뭐 이런 것들의 정책의 효과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잠깐 정리하면 하여간 서울은 어쨌든 이제 강남 3구는 약간 좀 주춤하게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바로 인접한 뭐 소위 말하는 마포라든지 뭐 성동 이런 데들은 풍선 효과가 좀 일어나고 네. 그 외 지역들은 좀 또 잠잠해지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 쪽은 전월세나 이런 것들에 좀 난이 일어날 것 같다. 네, 그래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조금이라도 풀리게 되면 이제 매매 전세가 거의 이제 10% 20% 내외로 서울에서 붙어버리는 경기도에서 붙어버리는 상황이 오니까 네. 이제 오히려 지방을 갈 필요도 없이 투자를 하러 경기도에서 이제 매정갭이라고 그러죠. 매정갭. 전세를 끼고 매매를 했을 때 한 3천 5천 선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고 있어요. 네. 하지만 투자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됐죠. 다주택자 그게- 입장에서. 네, 다주택자를 이제 너무 심하게 규제를 했기 때문이죠. 네. 공무원 한 명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해서 모든 공무원이 악마는 아닌데 다주택자 중에서 일부 사기꾼이죠. 네, 그런 네. 사기꾼들 때문에 전체 다주택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전세 공급자를 네. 규제를 해버리는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겠죠.